안녕하세요. 이우진입니다. 의약품의 제조와 GMP. 오늘은 17번째 강좌로 12장 변경관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자의약품 가이던스 전체 목차 중에 오늘은 12번째 변경관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변경의 순간을 만나곤 합니다. 변경은 내가 만드는 변경도 있지만 세상에 의해 해야 하는 변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당신은 변경을 좋아하십니까? 변경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선 주변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집 내부적으로는 레이아웃이 변경됨에 따라 방, 화장실, 주방, 가구 위치 등 여러가지 변경사항이 생기고 또 외부적으로는 버스 노선이라든지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 위치가 변경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식주의 변화는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당장 먹을 것을 구하는 마트는 어디가 가장 가깝고 또 어디가 가장 싼지 그리고 신선한지를 비교하고 조사하고 또한 경험으로 최적의 마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다니던 학교를 이사간 지역의 학교로 옮겨야 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이때는 학교 위치나 학교 내부 등 교실 등 구조, 위치 이런 것들이 바뀌고 또한 친구들도 기존의 친구들이 아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하는 등 많은 변경사항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변경은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럼 이런 변경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위험도 분석을 통한 영향평가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향평가를 토대로 카파를 시행을 해야 되죠. 의약품 제조소에서도 물론 많은 변경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변경은 GMP에서 의약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이며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약품 제조소의 GMP적 변경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GMP에서 변경이란 기존에 있는 사람, 장비, 문서, 시스템 등이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것도 변경입니다. GMP적 변경 관리는 품질 보증 시스템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제품의 구성 요소, 공정 설비, 공정, 환경, 건물, 제조 방법 및 시험 방법, 제품의 품질 및 지원 시스템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서화된 절차가 필요합니다. GMP에서의 변경 관리는 의약품 제조 시설, 시스템, 장비 또는 공정, 절차의 밸리데이션된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나 수정 사항을 검토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즉, GMP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변경을 검토하고 문서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모든 변경 사항은 공식적으로 요청 및 문서화되고 생산, 품질관리, 품질보증,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및 허가 등 관련 담당자에 의해 수락이 되어야 됩니다. 변경관리 SOP에 변경 신청, 변경 수준 설정 및 변경 영향평가, 그리고 변경 수행이 되고 여기에 대한 변경 승인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해당 변경 사항이 제품의 품질 시스템 영향이 평가가 되어야 하며 재밸리데이션에 대한 필요성과 범위도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밸리데이션은 8회 밸리데이션 교육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관리 시스템은 모든 통지된 또는 요청된 변경사항이 충분히 규명되고 문서화되어 정식으로 허가되었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에 변경이 계획될 때 변경관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때는 변경관리 SOP에 그 절차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경관리 절차 및 기록은 해당되는 경우 규제 당국의 허가를 포함하여 모든 측면을 문서화하고 승인하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변경에 대해서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획된 변경에 대해서
제품의 품질, 문서화, 밸리데이션, 교정, 유지관리 등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적격성 평가, 밸리데이션 및 검증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계획하기 위하여 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위험도 분석과 카파는 필수 사항입니다. 변경된 공정에 의해 생산된 제품은 필요시 품질보증부서 책임자를 포함한 책임있는 담당자에 의해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 없이는 출하되어서는 안됩니다. 제품 출하 승인 전에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변경된 절차가 승인된 기준과 일치하는 품질의 제품이 될 것을 입증하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변경에 따른 영향평가에 따라 기준서나 SOP가 이 변경에 맞추어 개정이 완료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변경에 대한 검증은 생산 및 관리 또는 각각 절차의 변경을 계획할 때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변경에도 이에 대한 검증은 필수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위험평가를 통하여 재밸리데이션이 필요할 수 있는 변경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료의 변경이 있습니다. 원료의 변경은 밀도나 점성, 입자 크기, 분포도 등의 물리학적 특성이나 이화학적 특성이 바뀌기 때문에 제품의 제조 공정이나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밸리데이션을 고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출발물질 제조소의 변경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발물질 제조소의 변경이 되어도 그 원료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이나 이화학적 특성의 변경이 되기에 재밸리데이션이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포장자재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리를 플라스틱으로 변경할 경우에 재밸리데이션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럴 경우에는 안정성 시험도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제조단이나 제조 방법, 예를 들면 혼합 시간이 변경이 된다든지 아니면 건조 온도가 변경이 됐다든지 또는 시험 방법에 변경이 있을 때 이럴 때도 재밸리데이션이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장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전기나 코팅기 이런 생산 장비가 변경이 되었을 때 예인데요. 만약에 같은 원리로 작동되는 장비로 변경이 될 경우에는 변경 수준에 대한 위험평가를 하여 재밸리데이션이나 또는 재적격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생산 지역 및 제조 지원 설비의 변경입니다. 예를 들면 생산 지역에서 재배치, 레이아웃이 재배치가 된다든지 아니면 제조 용수가 새로 들어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재밸리데이션이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제조 공정을 다른 제조소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재밸리데이션이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예상치 않은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체 실사나 또는 공정 경향 자료의 어떤 정기 분석을 할 때 관찰된 경향에 따라서 재밸리데이션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경을 통해 영향받는 모든 문서가 개정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고 관련 작업원에게 해당 문서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했는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최근 픽스 GMP에서는 변경을 시행한 후에 적절한 경우 품질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제품 품질에 의도하지 않은 어떤 악영향이 없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가 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변경의 성격에 따라 변경관리 절차는 변경 전후의 영역평가를 통하여 변경된 제품이 제품을 관리하기에 적합한지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GMP 가이던스 12장 변경관리에 대한 교육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은 지금까지 계속 변경관리를 교육을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위험도 분석, 리스크 어널리시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